저희가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이름을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를 쓰는데 저희의 핵심이 팀 학습입니다. 팀 학습을 저희가 표현할 때 마치 재즈 같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발표도 조금 재즈처럼 쭉쭉쭉 오면서 큰 비전과 실제 사례들과 또 모델과 그럼 이제 저는 좀 뜨거운 열정을 불러봐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교육의 보험이 이제 채용 문화를 바꾸고 그걸 통해서 교육의 변화까지 만드신다고 하는 그 열정에 아주 100%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뭐 제가 그리고 저희가 한국의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2017년도 하반기에는 대학 내 과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와 개원예대 두 곳에서 이제 6개월짜리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해봤었고요. 그 당시 이름이 체인지 메이커 랩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희도 또 아쇼카 펠로우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스페인에서. 그래서 그걸 한국에 가지고 오면서 체인지 메이커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성균관대랑 개원예대는 사실 굉장히 좀 다른 대학이에요. 성균관대 경영학부와 개원예대 디자인 전공 친구들은 뭐 4년제, 2년제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전공도 다르고 그런데 대학생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좀 비슷해 보였어요. 되게 막막해 하고 있었고 되게 바쁜데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소개를 하면서 필요하겠다라고 시작을 했고 성균관대는 이제 그것을 지금 거의 7년째 그래서 14회차까지 진행을 해서 매 학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학교 내부에서 시작을 해보고 했던 이유가 초중고에서의 교육의 혁신과 나다움과 또 지역사회의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것이 입시에서 딱 한번 막히는구나를 좀 보게 되었고 그럼 대학 내에서의 뭔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그 뒤에 이제 사회를 진출하거나 그 다음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되면 될 텐데 또 거기서도 기업들이 채용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이상 스펙이나 학벌을 보지 않고 실제 역량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대학생들도 막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뭔가 바꾸자. 근데 이제 대학 내에서 바꾸려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그럼 하나 만들고 연결해서 임팩트를 키워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의 쓰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기업들이나 또 지역에 있는 자원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일단 시작으로는 이 레인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몬드라곤 대학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아마 몬드라곤 기업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몬드라곤은 그룹이에요. 스페인에 있는 되게 큰 협동조합 그룹이고요. 세계 7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느 정도가 CJ 뭐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이랑 한국이 GDP도 비슷하고 그 인구수도 비슷해요. 땅과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몬드라곤 대학의 전신이었던 직업학교로부터 시작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몬드라곤 그룹이 이 대학을 시작했던 이유는 너무너무 가난했었어요. 내전 이후에 저희 6.25처럼 스페인도 내전이 있었는데 내전 이후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좀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좀 잘 살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시작을 해서 여기에 미션은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몬 드라곤이 용산이거든요. 몬이 마운틴이고 드라곤이 용이에요. 용산인데 용산 한국 용산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2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2만 명 정도 되는 작은 계곡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몬드라곤 그룹에는 7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주인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많은 대륙에 이제 공장이라든지 혁신센터들이 퍼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대학을 새롭게 만들게 됐었던 이유는 좋은 직업들을 만들다 보니 계속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데 한 기업이 확장하는 것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업과 과정, 창업 과정으로 만든 것이 MTA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몬드라곤 대학의 그 네 가지 학부 중에 경영학부에 소속되어 있고요. 경영학부 안에 일반 경영학과 있습니다. 한국의 보통 경영학과처럼 가는 경영학과 있고 저희는 별도 유닛으로 기업가 정신 전공 유닛이어서 좀 독특합니다. 저희도 저희가 약간 경계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공교육인지 대한교육인지 근데 뭐 학위는 나오는데 뭔가 다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좀 경계에 있는데 그것들을 좀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몬드라곤에 있는 대학들은 아주 철저히 현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몬드라곤 지역에 혹은 바스크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아주 실용적으로 가르치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경영학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사회과학부에서는 주로 교육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공대, 기술을 가리키는 공대가 있고 마지막은 아주 특별하게 조리학교가 있습니다. 그 조리학교 중에 4년제를 받은 첫 번째 조리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을 잘 살려면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리학교를 그 셰프들이랑 같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핀란드에서 90년도에 실행했던 실험 중에 하나인 팀 아카데미라는 티미 아카데미아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아까 그 한양대 사례처럼 되게 비슷한 사례로 시작됐었던 실험이었는데요. 일반 기업들과 실제 마케팅 전공 학생들이 연결돼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보자라는 고민이었고 그 고민의 시작은 그 즈음에 핀란드의 노키아가 망했습니다. 노키아가 망하면서 GDP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가 망했고 우리 핀란드 미래 세대에게 뭐가 필요할까라는 교육 고민을 하던 그 경영학과 마케팅 전공 교수님이 새로운 걸 시도를 하셨고 그게 아예 전공이 된 것이 이제 티미 아카데미아라는 전공이고요. 몬드라곤 그룹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겪으면서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해고를 하지 않고 이겨낸 되게 큰 그룹 중에 하나로 유명한데 이제 우리 혁신가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이 뭘까라는 고민하에 이제 MTA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레인 서울도 2020년에 이제 한국에 개교를 했는데요. 2020년이 저희가 코로나를 겪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 한국의 미래 인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를 만들어내는 대학이 되자 혹은 전공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의 특징은 학습과 비즈니스 경험이 아주 밀접되게 중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실전을 통해서 배우고 심지어 이따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평가를 할 때도 매출 지표도 있습니다. 내가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얼마만큼의 임팩트를 냈어라는 것 중에 임팩트 중에 하나를 매출로 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역량이 어떻게 측정되고 어떻게 평가될까라고 할 때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량이 나다움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역량이 있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기업가 정신 그리고 비즈니스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는 뭐 러닝 바이 두잉 그리고 그 아래 이제 팀 러닝 바이 크리에이팅 그래서 팀 학습은 창조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전 세계에 이제 16군데의 지역에 퍼져 있고요. 16군데에서 모든 곳에서 그 레인이라는 이 학위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전 세계의 9군데에서 레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이제 아까 태제대학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동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실제 프로젝트를 하고 지역의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또 그것들을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이게 러닝 저니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학습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에는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스페인에 있는 모든 랩에서 한국으로 지금 한 200명씩 매년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이 그 학습하는 곳의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개요는 아주 심플하게 OECD 2030 학습 컴파스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그 전부터 학습 컴파스, 학습 나침반이라는 개념을 써왔는데 반갑게도 잘 맞아서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핵심은 여기 이제 학생 주도성과 협력적 주도성입니다. 이거는 역량 교육이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의 역량을 잘 발현시키려면 스스로가 발현하는 것만큼이나 환경이 주변에 있는 자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고요. 나침반은 내가 길을 잃거나 어딘가 목적지를 갈 때 이렇게 항상 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주변의 환경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저희의 역량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에 OECD의 핵심이 이제 세 가지 있더라고요. well-being, 그래서 내가 잘 존재하고 나만 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과 함께 잘 존재하는 것. 그리고 변혁적 역량, 그래서 이 존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필요한 변화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량. 그리고 행위 주체성, 그래서 학생도 행위 주체성이 되지만 그 주변의 교육적 환경도 공동 행위 주체성을 가지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자료에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MU 전체, 몬드라곤 대학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고요. 두 번째는 개개인들이 발현해야 하는 주체성을 가지고 발현해야 되는 역량들이고 요거는 레인이라고 해서 저희 환경이 함께 만들어내는 공통 그 코 에이전시 역량입니다. 저희는 요거를 테슬라의 영감을 받아서 로켓을 모델로 해서 저희 역량 그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올빗 그 궤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궤도 안에서 몬드라곤 전체 역량과 개인의 역량과 그다음에 주변 환경의 역량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우리의 그 좌표들을 찾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우주에서 좌표를 찾으려면은 지점이 세 개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받아오기도 했고, 요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저희의 그 학습 모델인데, 저희는 그 스페이스 X의 첫 번째 로켓 이름인 팔콘 이름을 따서 팔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크게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크게는 세 축으로 학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학습 역량들이 있고요. 가운데에는 기업의 학습 역량이 있고, 옆에는 팀 그리고 커뮤니티의 학습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 가지 축으로 세로 축으로 저희가 학습 역량들을 구분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서 쓰고 싶었던 메타포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잘 맞춰지지 않으면 로켓이 제 방향으로 못 날아간다, 원하는 대로 못 날아간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였었습니다. 개인과 팀과 공동체, 나의 지역과 그다음에 기업,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임팩트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모듈형으로 저희도 T가 있고 M이 있고 A가 있습니다. 그래서 MTA를 좀 형상화했는데요. 저희의 핵심인 심장은 M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Cultivating Changemaker Teams, 그래서 우리가 체인지 메이킹, 변화를 만드는 팀이 되는 겁니다. 팀이 되기 위한 핵심 소프트 스킬들이 여기 들어있고, A는 이걸 해내기 위한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지식들입니다. 언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술, 경영학에 대한 용어들, 그리고 법, 회계, 뭐 이런 그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 기반에 있어서 아래쪽 로켓이고요. 이게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제 T, 이게 비즈니스 모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미래를 만드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를 가지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공동 창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저희가 창업 쪽을 한다고 하면 3년 차나 4년 차 혹은 졸업할 때 창업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창업을 가장 좋은 학습의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고 또 실제 결과를 확인하고 하는 데에 이제 창업을 학습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좀 독특한 특징은 공동 창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창업할 때는 한국에서는 아이템 중심으로 투자를 받거나 지원을 받거나 해서 아이템 중심으로 창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공동체, 이 15명 정도 되는 팀이 어떻게 함께 먹고 살 거야, 함께 결과를 낼 거야 하는 걸 같이 책임져 보자라는 것이 공동 창업자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몬드라곤이 처음에 내 이웃을 이렇게 고용하려고 했듯이, 저희도 누군가가 부진에 빠지거나 뭐 이렇게 혹시 또 연애하다가 힘들거나 휴학을 하고 싶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개인의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면 힘이 들 수 있는데, 저희는 팀이 상담도 해주고 같이 또 새로운 걸 찾아주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뭐 나눠주기도 하고 해서 팀이 3년까지는 같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델을 생각해 보면 이 학습자들이 창업을 하는 팀 기업은 이렇게 큰 울타리이고요. 생태계를 의미하고 커뮤니티를 의미하고, 프로젝트들은 내부 멤버끼리 하기도 하고 외부 멤버들과 협업하기도 합니다. 프로젝트가 어쩌면 저희가 좀 더 익숙한 스타트업의 단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뭐 IT 쪽을 하고 싶은데 우리 팀 안에 IT 전문가가 없다. 왜냐면은 20살들이니까 아직 전문성을 갖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부터가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외부 전문가가 우리의 열정과 꿈에 동의가 돼서 본인의 시간을 헌신해서 같이 만들어서 결과를 나눌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실제로 만들 때는 외부와 자원 연결을 많이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실전 프로젝트, 그리고 팀 공동체 학습, 그다음에 이론적인 지식 획득, 이렇게 세 가지로 학습이 나누어져 있고, 이걸 이렇게 유기적으로 만드는데, 거기서 핵심이 이제 두 번째가 저는 뒤부터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들이 만들어지려면 교육자도 본인들도 학습자여야 되고, 저희도 정체성이 사실은 같습니다. 학생들과 같습니다. 우리 다 팀 기업가다. 우리도 팀 기업가고 여기도 팀 기업가고, 물론 A, 그 테크니컬 노리지 앤 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 전문가 분들이 조금 강사처럼 강의로 좋은 학습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비즈니스에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멘토분들이 실제 경험을 가지고 뭐 투자라든지 혹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그런 걸 돕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나도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임팩트를 함께 만든다라는 것이 저희 교육에서의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입학할 때부터 학생들을 학생이라고 안 부르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우리 다 팀 기업가고 우리 커뮤니티 멤버다.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이고 이제 이 과정들은 프로세스로서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무전공이고 어떻게 보면 단일 전공입니다. 학생들이 뭐 교양 과목을 선택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쭉 같이 가는데 대신 거기에서의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 거야 라는 거에서는 개인의 다양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만든 표를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시작하고 실험하고 길을 찾고 그다음에 이제 지휘 감독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게 되는 단계들로 나눠져 있고, 학습자들은 처음에는 관찰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기업가로서 학습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감을 잡고 나면 실행을 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좀 더 갖게 되고, 난 그럼 기획을 잘해야겠다, 뭐 디자인을 잘해야겠다, 뭐 IT를 잘해야겠다, 기업 그 고객 응대를 잘해야겠다, 전문성을 가지고 결과를 내고 기업가가 되고요. 팀 코치들의 역할은 처음에는 조금 더 저희가 지시를 많이 합니다. 이런 학습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프로젝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다가, 그 다음은 질문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3학년쯤 되면 자원을 연결해주기 바쁩니다. 너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그리고 네트워크가 이런 분이 있으니까 만나러 가보자. 자원을 막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팀 코치의 역할은 좀 빠지고 전문가들이 좀 더 등장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기업가니까 그 기업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저희가 교육 자원들을, 환경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학년 때는 학습 방법, 그래서 내가 학습이라는 걸 어떻게 하지? 라는 것부터 배웁니다. 저희가 학습이라고 생각했을 때 각자 그 학습하는 모양이나 형태나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책, 누구는 실제 실전을 통해서, 뭐 누구는 공동 뭐 워크숍을 통해서 그 방법들이 다 달라서 학습 방법들을 배우고 팀 안에서 리더십을 키워보고, 고객들이 우리의 학습에 가장 좋은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 혁신의 결과물을 가지고 학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모델도 학습 연차에 따라 요 불이 켜지는 엔진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 1년차 때는 비즈니스 엔진은 아직 많이 안 켜요.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 그리고 M의 모든 불이 켜져 있고요. 소프트 스킬. 그리고 2년차 때는 비즈니스가 이제 첫 번째 불이 켜지고 M이 아직 있고 A도 아직 있고요. 3학년이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팀과 개인이 있고 비즈니스 엔진이 좀 더 들어오게 되고, 4학년이 되면 보시다시피 거의 비즈니스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1학년, 2학년, 3학년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4학년만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팀이 같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역량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저희는 다면 평가 방식을 취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다 팀이면 제가 활동한 과정에 대해서 같이 성찰을 해보고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서로 평가해줘요. 그래서 나는 뭐 80%는 한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하면, 너 근데 이렇게 했잖아, 그럼 60%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난 한 70%밖에 만족 못했어 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뭐 90%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이얼로그, 저희는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는 것을 항상 소통 능력을 먼저 배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평가 점수를 받고 팀 코치도 요 평가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가 점수를 준다기보다는 같이 평가를 내리는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되게 어려워요. 오랫동안 이야기해야 되고 막 4박 5일씩 밤새면서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나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고 교수자는 이렇게 했다고 반응을 줬는데, 그게 내 주변 학습 동료들이 어떻게 인지했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핵심적으로 키우는 것은 팀입니다. 팀이 성장하는 만큼 개인이 성장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축구 생각해 보면은 골을 5골을 넣었어도 우리 팀이 6골 먹으면 지잖아요. 그래서 팀의 평가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팀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가 개인의 학점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 팀과 기업은 팀 평가 점수가 70% 비율입니다. 그리고 30%가 개인이 얼마만큼 그만큼 했는가여서, 팀이 엄청 그 성장을 했다라는 결과를 받게 되면 개개인 중에 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했던 친구들도 잘 평가 점수가 올라가게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는 정말 빛났는데 팀이 많이 어려워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집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누군가를 뒤로 두고 가지 말자, 함께 성장하자라는 것이 가장 크게 담겨 있고요. 잘하니까 먼저 가고 못하니까 나중에 와라가 아니라 어떻게 같이 가지? 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아쇼카 펠로우로 지정이 된 프로젝트인데, 그 이유는 스페인은 저희랑 경제 규모가 비슷한데 인구도 비슷한데 청년 실업률이 저희보다 훨씬 높은 나라입니다. 거의 한 30%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요. 심할 때는 또 어떤 지역은 50% 60%까지 청년 실업률이 있다고 해요.
한국은 막 10% 넘어서 이제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친구들이 97%가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했습니다. 56%가 창업을 했고요. 41%가 기존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세 가지 정도 추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면 몬드라곤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 중심의 대학이어서 뭐 대학 평가 순이라든지 연구 순이라든지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학부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졸업했을 때 몬드라곤 대학에서 평점 얼마 받았습니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1학년 때부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왔고 어떤 역할에서 어떤 결과를 내왔다. 그래서 나는 이 기업에서 이런 역할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런 창업을 하겠다라는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는 포트폴리오가 저희 졸업할 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보니 내가 길을 잃을 때 길을 찾아왔던 그 궤적이 있는 거죠. 러닝 컴파스를 꺼내 들고 그 다음 길을 찍을 수 있으니까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 분명히 학부 졸업생인데 마치 약간 경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포지션으로 이제 회사들에서 많이 봐주게 되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도 훨씬 그 실무 능력에서 많은 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을 할 때 당연히 그렇겠죠. 사실 창업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아이템 중심으로 가거나 그 다음 투자를 받는 것 중심으로 가다 보면 무엇을 위한 창업이었는지 까먹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창업들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작했지, 그리고 어떤 임팩트를 그렸지를 놓치지 않도록 개인의 그 Y를 항상 상기시키는 것이 저희의 핵심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놓고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진행을 하면 보통 2080 법칙이라든지 해서 한 20% 정도는 되게 잘할 거예요. 한 80% 정도는 좀 헤매거나 마지막 20%는 정말 많이 헤맬 텐데, 최대한 가치 평가를 하고 3년 동안 그것을 성장을 같이 만들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만큼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한 친구들의 97%는 너무 높잖아요. 저희가 취창업을 막 연계해 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실제로 그만큼의 성장을 일어나게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뭐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그 상위 과정으로 진학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이런 친구들이 3% 정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아직 졸업생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4학년들이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 3년 지나고 4년 차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보통 그 졸업을 5년까지 봐요. 그래서 4년까지 끝나고 부족한 것들을 이제 5년 차에 채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4년 차가 개인 그 졸업 논문 프로젝트입니다. 내가 실제 기업에서 내가 만든 기업이거나 실제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해서 5개월 이상 어떤 한 프로젝트를 완수한 경험을 가지고 논문을 써야 돼요. 그 프로젝트를 완수해서 내가 기업에 어떤 가치를 더했는가, 어떤 모델을 제안했는가, 그래서 그 모델이 우리 커뮤니티에게 어떻게 지식으로서 전달될 것인가를 가지고 졸업 논문 프로젝트를 하는데, 대부분 일하다가 재미있어서 논문을 잘 안 써서 늦게 논문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레인의 임팩트가 취창업률이냐? 그럼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것은 아웃풋 중에 하나인데, 임팩트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저 커뮤니티입니다. 초인류 대학을 이렇게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저희는 지역에 뿌리 박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장내 미생물처럼 개인과 그 주변 환경에서 필요한 만큼 어떻게 교육을 하고 필요한 만큼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 러닝 바이 두잉 혼자 열심히 하고 잠깐 팀을 활용하더라도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커뮤니티를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것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처음엔 부담도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커뮤니티의 자원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커뮤니티와 함께 나눕니다. 뭐 취업의 기회가 생긴다든지 내가 투자받은 스타트업에, 그래서 이 커뮤니티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좋은 사람, 좋은 시민이 되는 교육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코치들 중에 오래된 코치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 이 과정 졸업하면 이 친구들이 훌륭한 기업가가 돼? 했을 때는 50% 정도? 근데 좋은 시민이 돼? 라고 하면 100%다. 그리고 이게 바스크라는 그 지역에 되게 뿌리 박혀 있는 좋은 시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이것이 항상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기업까지 연결되는 정신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감히 한국에 이런 교육 그리고 이런 생태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많은 대학이나 많은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이런 연결을 만들어내서 같이 그걸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파란색의 그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과 활동들을 교육에 제공하지? 어떻게 하면 자원과 비즈니스들을 실제 교육할 수 있는 필드로 가지고 오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3년을 하면서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육에서 발견된 것들을 환경과 활동에 접목하지? 어떻게 하면 이게 실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커뮤니티 안에 비즈니스가 강화되게 하지? 라는 역할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앞쪽은 조금 더 전통적인 교육자들의 역할이나 코치의 역할이라면 아래쪽은 실제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역할이다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 스페인 랩에서 커뮤니티 빌더라는 역할을 다 선정을 했습니다. 이 랩이 그냥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 임팩트를 만들고 실제 나라와 그리고 글로벌로 연결될 수 있는 거점이 되어야 된다. 혁신의 거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요즘 저희가 내부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그전에는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 마을의 자원을 막 끌어들어오고 있었는데 요즘은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꼭 MTA만의 이름을 달고 커뮤니티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쇼카 빌드레이튼이 이런 구조를 바꿔내는 것, 그럼 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 조금 도발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10년 안에 대학이라는 것이 좀 무용지물해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도 하고 있어요. 현재 구조의 대학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기반은 인간의 삶의 가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삶의 가치가 강화되는 교육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와 나와 세계에 연결되는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고 후발주자로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